네, 마지막 세션의 진행을 맡게 된 서클 커넥션의 이정호 대표라고 합니다. 일단 또 이렇게 바쁜 시간, 정말 바쁜 시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세 분의 연습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진행을 딱 타이트하게 50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강연을 보고 방금 있었던 패널 토론도 받고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라는 것에 대한 건축의 중요성, 하드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엔 그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지는 에너지, 그다음에 만남, 그다음에 서사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도시 브랜드가 더 강해지고 도시의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도시를 어떠한 에너지를 갖고 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수성구에서 수성못, 그다음에 아까 드란예술마을이었나요? 그쪽에 약 200억 가까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신 세 분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소프트적인 것을 굉장히 잘 투입시키고 도시의 에너지와 생기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바로 왼쪽에 계시는 성수동의 팝업의 신화, 팝업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우시는 우리 최현석 대표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으로 방금 이 행사를 위해서 지금 뉴욕에서 KBT 관련된 팝업을 하고 계신데 이 행사 때문에 일부러 귀국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일단 생생한 아주 따끈따끈한 뉴욕의 케이스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하우스의 배가람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도시의 OS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고 항상 프론트 라이너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홍주석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은 자리 순서대로 오늘 좀 편안하게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현석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렌터의 최원석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스케일의 자리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성수동이라는 신기한 동네가 나타나서 오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성수동이라는 공간, 오프라인이라는 공간 자체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미디어의 형태로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지금 사진이 2018년도에 성수동의 작은 모습입니다. 저 공간이 지금 서울에서 거의 가장 급격하게 비싸진 땅이 됐죠. 평당 5점 얼마가 됐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300에서 이제 거의 한 400여 회 정도 오프라인 팝업을 했어요. 그 사이에 성수동은 단순하게 팝업을 한다가 아니라 거리 전체가 하나의 미디어 디스트릭트가 됐어요. 맨하튼 스퀘어처럼 성수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정보 발신력을 가지게 됐고 저희가 거기에 기여를 한 부분이 약간은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리테일 미디어라는 형태로 공간을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대규모 개발이라던가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실험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대기업들의 프로젝트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브랜드들까지 모여서 고객의 일상을 소비, 리테일과 연결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와야 할 이유가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사실 저희가 해왔던 일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브랜드, 컨텐츠, 예전에는 공간을 만든다라는 게 물건을 판다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AI 시대까지 왔잖아요. 이제 더 이상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라져버린 광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음을 오프라인에서 증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공간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분이 저희를 리테일 랩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저희는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이야말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소비를 이끌어내고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찾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짤막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소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소개드렸던 우리 뉴욕에서 방금 귀국하신 우리 배가람 대표님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준비되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리하우스의 배가람이라고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뉴욕에서 지금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 대담 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좀 생생한 이야기 전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희는 이제 소위 말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집단에 주목하고 있고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또 비자발적이더라도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의 산업과 도시를 전 세계로 알리는 그 행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그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을 가장 많이 그 보유하고 또 그들과 교류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구축된 그 커뮤니티를 이제 뉴욕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라고 저희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 이제 소셜 미디어 상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뭐 MCN이나 에이전시 등으로 엮어서 이제 산업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제 이들이 하나의 새로운 직업 집단으로 자리를 하면서 이들을 단순한 어떤 계약이나 하나의 형태로 묶어두기보다는 좀 굉장히 다각도로 협력하고 동원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마케팅과 어떤 K뷰티의 큐레이션 등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 하는 일은 이제 오프라인 도시 이벤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성수동의 케이스도 있지만, 또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메시지들을 한국에 살고 있고 특히나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여 개국의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여러 산업적인 임팩트와 또 문화적인 확산을 경험하는 입장에서 오늘 대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의식을 정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뉴욕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하우스 오브 K라고 하는 어떤 상설 공간을 만들었고,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여러 브랜드들과 또 투자자, 또 업계 관계자, 크리에이터, 지역 로컬 고객들을 한데 어울러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효과를 실제로 검증하고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밌는 사례들을 또 대담기 시간 동안 또 말씀드리면서 또 같이 고민에 참여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OS 하면 절대 또 빼놓을 수 없는 홍주석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3년에 이제 연남동에서 어반플레이라는 도시 콘텐츠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로컬 브랜드 포럼이라고 해서 전국에 한 150개 정도의 브랜드가 모여 있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법인 로컬 브랜드 포럼을 만들고 지금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도시의 어떤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컨텐츠를 기반으로 뭔가 기획을 하고 크리에이터들과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이 됐고, 연간 한 1000여 팀의 약간 크리에이터들과 그리고 한 400개 정도의 이 로컬 이벤트들을 만들어내면서 한 25개 정도의 문화 공간을 지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실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크리에이터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엑셀레이팅부터 연구 컨설팅, 컨텐츠 제작,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문화복합 공간인 뭐 파크몬티 연이라든지 연남장 같은 공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 공간에서 계속 컨텐츠를 공급하면서 다양한 오프라인 컨텐츠 실험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연희동이라는 지역에 한 10개 정도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자체가 어떤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들을 민간에서 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여 년째 연희동의 건물을 하나하나씩 이어져 나가면서 10개 정도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좋은 컨텐츠를 저희가 개발하고 소비자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좋은 자본, 좋은 금융이 어떻게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느냐의 역할이 이 매니지먼트에서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이런 금융 자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동네나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뭐 성심당이라든지 오뚜기라든지 이런 주요 기업들과도 이 컨텐츠 기반으로 이 문화적인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약간 그런 기획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가 단순히 저희가 만드는 상설 공간뿐이 아니라 이런 전시라든지 팝업 아니면 에디션 서촌처럼 어떤 한 지역 기반으로 이런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쇼케이스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DDP에서 울트라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기반의 전시를 저희가 만들어서 또 흥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티브라고 전국에 한 100여 개 브랜드들이 한데 모여서 페어를 하는 형태의 모델도 저희가 2014년도에 또 문화역 서울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반 플레이가 만들고 싶은 공간은 단순 하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컨텐츠로 지속 가능하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반 플레이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공간과 도시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기존이랑 조금 달라요. 저희가 먼저 크리에이터를 찾고 그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함께 개발해서 공간과 지역 특색과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것이 크리에이터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공간과 결합시켜서 그들만의 특색을 살린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역할, 그게 도시에서 어반 플레이의 역할입니다. 네, 영상까지 잘 봤습니다. 약간 무거운 이제 회사 소개 다 끝났으니까 이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제 좀 가벼운 분위기로 진중한 주제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두는 콘텐츠가 만드는 도시 브랜드에 대한 영역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콘텐츠 혹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한 분은 또 국내에서 또 한 분은 또 해외로 어떤 도시에 활력을 넣는 것에 굉장히 프론트라이너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어떤 특히 이런 지역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이 지역에 일단 하드웨어들은 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소프트를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가도 중요할 텐데 무엇을 먼저 좀 고려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국내 케이스를 먼저 홍주석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고 해외 케이스를 한번 백아람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대구에 오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대구라는 도시의 정체성, 이런 아이덴티티가 사실 우리 외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사실 광역 도시 중에 애매한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나마 더 아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대전이 요즘에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이제 빵의 도시로서 뭐 새로운 관광 콘텐츠들이 막 발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시의 DNA나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어떠한 지역을 차별화된 콘텐츠로서 경험하고자 하는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인데 그 근간에 있는 대구만의 그 자원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콘텐츠가 되고 있는가? 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희동에서 이런 로컬 사업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업이 1, 2년 만에 달성되긴 되게 어려운 사업인데 사실은 공공이나 행정의 언어에서는 이게 한 2, 3년 안에 어떻게든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공공이나 행정의 역할은 이런 컨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주느냐 그리고 거기서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거에 대한 디딤돌이 돼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나서서 이 외래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형태의 전략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앞단의 컨퍼런스에서도 나왔던 그런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하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휘발적으로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자원들 중에 정말 이게 컨텐츠화 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건가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좋은 크리에이터 아니면 좋은 브랜드 아니면 좋은 소상공인들이 이것들을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 매력적인 대구만의 컨텐츠화 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30년, 50년 된 노포를 보면 결국은 그거 자체가 시간이 한 30년, 50년 쌓인 것만으로도 하나의 컨텐츠로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훨씬 더 차별화된 컨텐츠적 경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하는 그리고 수성구에서 하는 많은 이벤트나 이런 그 창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큰 전략 안에서 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적은 리소스로 좋은 성과들이 향후 5년, 10년 뒤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 엇박자라는 측면에서 되게 공감을 하는 것이 민간의 속도와 이것을 행정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관의 속도의 그 시간차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민간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어떤 낮은 실패 비용이라고 할까요? 실패 비용이든 어떤 관용이 조금 더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또 국민의 세금을 쓰셔야 되는 관공서분들 입장에서는 빠른 조기에 성과를 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어떤 도시의 콘텐츠가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의 용광로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 오셨고 지금 3개월 동안 진행되는 K뷰티의 팝업의 거의 뭐 최전선에 계신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떤가요?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뉴욕에 대한 막연한 환상,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그 안에서 K뷰티라는 아주 핀셋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K라는 것과 이 도시 콘텐츠 이런 것들 어떻게 연결이 좀 될 수 있을지 한번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사실은 이제 브랜드 사업을 했던 경험이 가장 높았고 이제 그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한 15년 정도의 굉장히 좀 실제적인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1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최근이 가장 큰 기회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는 한국이 가진 어떤 문화적 코드 혹은 산업적 코드에 대한 그냥 글로벌한 집단 선호가 형성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브루클린에 한 이제 3개월 연장해서 6개월을 하게 됐는데요. 그 6개월 동안 한 100여 개가 넘는 브랜드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신기했던 거는 그 로컬에 있는 분들이 특정 브랜드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 한국에서 K뷰티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높다는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설득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 대한 집단 선호가 생긴 입장에서 그 엄브렐라 안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코드들을 글로벌로 확산시켜 나가기에 좋은 시기이니만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버티컬하게 잘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단순히 트렌드로서만 존재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산업적인 수치와 어떤 성장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 뉴욕에서 느낀 것도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우리 세대로서는 굉장히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집단 선호라는 개념이 지역에 좀 적용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면 어떤 지역에서는 뭐가 맛있다. 뭐 예를 들면 맛집에 어떤 굉장히 좁은 버티컬 중심으로 가게 마련인데 생각해보면 두 분 말씀을 이게 집합을 해보니까 도시의 브랜딩이라는 것들을 아주 미려하고 세련되게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당연히 관에서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두 분과 같은 전문가 민간에서 정말 몸으로 맞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의 경험이 잘 믹스가 돼서 어떤 지역의 엄브렐라가 될 수 있는 그 브랜드 엄브렐라가 되는 것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대구시 혹은 뭐 다른 기타의 지역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이제 최현석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어가지고 온갖 인터뷰와 뉴스를 제가 정말 열심히 이제 탐독해가지고 질문을 좀 만들어왔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팝업은 TV와 같아서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개의 채널을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수동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잘 시켜줬다고 저는 뭐 외람되지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건축물도 많이 만들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는데 물론 성수동이라는 곳이 어떤 뭐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서울의 입지를 제외하더라도 지역에서도 틀림없이 충분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성수동의 성공 케이스를 100%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하드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 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채널로서의 그런 부스트를 좀 걸어줄 수 있지 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수동이 땅값이 그렇게까지 오르는 데 있어서 과연 관 차원의 대규모 공사가 있었을까요? 성수동은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어떤 분은 용적률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수동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줘서 투자가 많이 된 거다.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동시에 주목받은 데가 물레동과 성수동입니다. 근데 물레동은 아직도 기약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성수가 뜨는 이유는 나머지 이유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소프트웨어예요. 사람들이 가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달려오는 거고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거리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 전에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고민했던 질문이기는 해요. 자, 부동산에서는 땅값이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살기 좋은 동네가 땅값이 비싸지는 걸까요? 비싼 땅이 살기 좋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비싼 땅이 살기가 좋지 않나요? 네, 제가 가로수길 살기 매우 안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네. 결국 저희는 지금 시점에는 결과를 바라보다 보니 비싼 땅이 살기 좋은 땅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비싸진 게 결과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래서 관이나 시에서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게, 정말 큰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터파기예요. 티나지 않게 거대한 땅을 파는데 제일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게 단단하게 쌓였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요. 근데 보통 터파기보다는 건물을 짓는데 그 도시라는 브랜드를 바로 보여줄 게 뭐야? 좀 너무 급한 부분이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똑같아요. 그 팝업 가봐야겠다. 사실 팝업이지 아니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 가봐야겠다가 본질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는 생각외로 아주 유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강릉을 가봐야겠다라고 저희는 한 2년 전 겨울에 모두가 떠올렸어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홍게라면. 라면에 갑자기 누가 홍게 넣어줬는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강릉이 가고 싶어졌어. 자, 도시에는, 아니면 그 매장에는, 그 이벤트에는 작아도 아주 명확한 씬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은 움직여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모든 걸 시설로 생각하다 보니까 접근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싶게 만들 것인가에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을 못하는 역할로 여기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질문을 바꿔서 적절한 답을 못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홍석 대표님과 이제 최현석 대표님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미디어 뉴스 강연에서는 이런 지역 브랜딩, 도시의 어떤 생기발랄함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제발 이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도대체 민간과 정부 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기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해볼까라는 어떤 굉장히 빠른 카피백 같은 것도 좀 리스크 요인일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잘 되는 도시, 여기는 확실히 잘 된다는 것들의 어떤 공통 요인을 생각해봤을 때 do도 있겠지만 don't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don't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부정적이가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기존에 했었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좀 해안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레퍼런스나 다른 곳에 있어서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표면적으로 되게 시각적인 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결국은 그 밑단에는 그 건축물 아니면 그 어떠한 페스티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 밑단에 있는 그 지역만의 생태계가 있고, 그 지역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이 컨텐츠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고 이 겉모습만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실제 하나의 그 컨텐츠가 한번 만들어지고 그것만으로도 외부인들이 만약에 그나마 유치가 돼서 어떤 방문객 수를 달성했다, KPI 또 잡아가지고 이루어지는 성공 사례라고 해서 자화자찬한다라고 하면 매년 그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예산이 없으면 없어지는 컨텐츠는 사실은 우리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자산으로 어떤 컨텐츠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들은 많이 컨설팅도 하시고 마스터 플랜을 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는 도시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적으로, 컨텐츠의 경험적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잡고 10년간의 계획으로 갈 건지에 대한 총괄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방문객 수에 대한 KPI 1년 안에 어떤 것들을 해서 우리도 뭘 해보자, 뭐 약간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환경들이 조성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백그라운드 대표 계속 마이크를 만져거리시는 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서 아니 네. 네, 순간 하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네네. 생겼는데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경험상 말씀드린 그 서울시랑 일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그 서울시 관계자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서울 소재 핵심 산업이 뭐냐?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뭐 제조업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서울에 본사는 있지만 대부분 다 경기도 막 이런 데 있고요. 그럼 서울이 생각보다 핵심 산업이라는 게 관광이랑 뭐 뷰티랑 뭐 의료 관광이나 피부과 이런 거 말고는 몇 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도 그럼 서울 소재 핵심 산업을 글로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글로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어떤 이벤트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를 저희한테 숙제로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 도시가 뭐 다른 도시가 이런 이벤트를 한다, 축제를 한다라고 해서 그걸 따라하는 데서 사실 똑같은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도시가 갖는 핵심 산업이 뭐고 그 산업이 실제로 이 지역민들을 윤택하게 만들고 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럼 그거에서 파생되는 어떤 전략과 기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 민간 영역에 있을 때 잘 몰랐다가 서울시랑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의 지역에도 적용을 해보는 경험을 하고 있어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지작만 마이크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길래 뭔가 말씀하시고 중에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최현석 대표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 예전에 인터뷰였나요? 유튜브에서 봤던 것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문장이 KPI가 왜 필요하죠라는 어떤 뉘앙스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특히 관공서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첫날 뭐 몇 명이 오고 뭐 소셜 미디어에 릴스가 몇 개가 올라가고 그 질과는 상관없이 어떤 자칫 잘못하면 숫자에 매몰되는 경향성들을 보이는 걸 피할 수 없는데, 그건 사실 민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조회수 얼마나 왔어? 방문자 몇 명 왔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저도 그런 선입견을 좀 갖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제가 봤던 어떤 인터뷰에서 영상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라는 역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말씀 이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제가 원래 절대 하면 안 될 거라고 하면 다들 울컥하실 게 너무 많은 주제예요. 하면 안 한 되는 게 사클 더 너무 볼까요? 많아서. 울컥한 거 한 번 더. 자, 일단 KPI,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역으로.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가 KPI가 왜 중요하세요라는 질문을 드렸던 건, 근데 숫자라는 건 해석의 방향성이 다예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숫자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설계를 했을 때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거기에 맞는 숫자는 저희가 가진 의도에 맞춰서 해석이 돼요. 자, 예를 들면 무언가 광고를 했고 전 국민 중에서 500만 명이 봤대. 자, 그러면 그건 성공일까요? 근데 500만 명이 안티가 됐을 수도 있어요. 봤다가 성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성공은 재정의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관해서 하는 것들이 항상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거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지만 정작 거기에 방문해서 즐겨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운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보다 숫자를 많이 보고, 심지어 많은 분들은 착각하는데 팝업은 마케팅 데이터를 뽑기에 최고의 솔루션이어서 매력 있는 것뿐이에요. 저희가 팝업이 아니어도 공간들은 저희는 다양하게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저희 의도에 맞춰서 데이터를 다 뽑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관에서 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털을 파는 것보다는 짓는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걸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 하루 해야 할 미션이 10개야. 좀 도망갈 것 같은데. 그 데이트의 끝은 다음엔 안 본다예요. 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저희는 이미 공급이 더 이상 부족한 세대가 아니어서 얼마나 잘할 거야를 바라보는 세대인데, 아직도 관에서 아니면 모든 부서의 입장을 반영을 하려다 보니, 왜냐하면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많은 걸 하려고 해요.
근데 예산은 항상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결국은 신용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단 한 명도 설득을 제대로 못하고. 저는 그게 일단 제일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수성구에서 다뤄야 되는 주제의 정도의 스케일이라고 하면 모든 고민은 돈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착하고 도시 레벨의 문제고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로 설계됐을 때 지속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덜 착해도 오래 할 수 있어야 결과론적으로 훨씬 더 착한 완성이라는 것에 가까워지는데 저희는 아직도 무언가 공공의 것이 되면 돈 얘기하는 순간 타락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모든 걸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셔서 다시 설계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팝업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오프라인을 재해석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걸 저희 예산으로는 못 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 부자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을 아니까 어느 계정의 예산을 가져와야 물건을 팔았다가 아닌 걸로 평가받을 수 있어라고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계정이 마케팅 예산 계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란 형태로 시작한 게 대외적으로 팝업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제는 오프라인이라는 건 인터랙션을 할 거야 말 거야의 게임으로 이미 확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또 되게 또 오늘도 저도 많이 배웁니다만 관에서 하니까 혹은 공공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돈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전제가 좀 깔려 있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결국엔 또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또 공공의 영역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공공적으로 어떤 민과 관이 잘 합심을 해서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도시 브랜드가 뭐가 있었더라를 역으로 질문을 해보면 남아 있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좀 단기적인 생명력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좀 아름다운 미사 여구보다는 실제로 우리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소 조금 컴플레인이라든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정말로 순환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스텝별로 가셔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좋은 얘기들 하고 실무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였고 또 이제 실천을 해봐야지 나도 기한을 올려봐야지라고 하지만 이거 누굴 까려는 건 아닙니다. 결국엔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날 서 있는 기획들이 다 무뎌지고 뭔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게 되는데 이건 좀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세 분한테 같이 여쭤보는 거고 패스하셔도 됩니다. 의사 결정자들한테 제발 우리 직원들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라든지 이것만큼은 한번 제가 예전에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여의도에 있었던 더현대 서울에서 대표이사님이 그러셨다고 하셨더라고요. 내가 아는 브랜드 넣을 거면 넣지 마.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올드 패션한 사람이니까 젊은 친구들이 너네 마음껏 채워라는 하나의 권한을 주셨던 것이 한번 뉴스에 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이 항상 뒤쳐져 있다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들이 어떠한 마인드셋을 좀 가지면 민간에서는 이런 걸해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으로 최대원석 대표님부터 한 번씩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의사결정권자는 전술이나 디테일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분 같아요. 방향만 짚고 실행은 오히려 해야 할 사람들이 즐거운 방향으로 하는 게 차라리 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좋은 케이스가 얼마 전에 하나 있었죠. 김밥 축제. 혹시 김천? 네. 김천의 김밥 축제. 처음에는 다들 뇌를 내려놨나라는 얘기를 나왔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즐거운 하나의 해프닝이었고 오히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이 기대돼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대전제 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를 갈 거냐라는 방향성만 명확하다고 하면 그 모든 게 결국 도시에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백 대표님도 이제 서울시랑 또 많이 업무를 하시니까 이게 약간 그 광고에서 성토장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담이 있는데 이거 발전적인 네네.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어쨌든 민간에서 계속 사업을 해오던 입장에서 이제 관이랑 협력하는 경험이 이제 3, 4년 정도가 됐는데요. 근데 제일 어려운다고 느끼는 지점들은
그 계속 이제 공공 예산을 잘 분배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셔서 어떻게 보면 왜 이 기업이 왜 이 프로젝트가 이 예산을 받아야 되는가가 사실 잘 동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산들이 막 쓰여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좀 답답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될 만한 거에 좀 뭐 속된 말로 몰빵해 보는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요. 이게 하나의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드는데 집중해 보는 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 시대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공 사례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냥 한 지역적인 어떤 우리 지역과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어떤 대단한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접근이 이제 관급 기관에서도 검토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압도적인 예산 혹은 무언가의 어떤 되게 아이코닉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뭐 10억인데 이거를 아름답게 분기별로 2.5억씩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한 임팩트보다 소위 말하는 펀치력이 있는 한 번에 그것이 어떤 굉장히 정말 아이코닉하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이제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뷰티를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빗대어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뭐 브랜드를 내서 글로벌에서 뭐 수천억 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 초기 버짓이 한 5억에서 10억 뭐 이렇게 한정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실제 업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 브랜드를 만드는데 저는 못해도 수십억에서 몇백억까지도 쏟아부을 각오가 돼 있어야지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강급 기관에서 줄 때는 몇 천에서 뭐 많아야 몇 억 정도를 이제 여러 기업에 분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숫자를 맞추기 위한 어떤 시도로선 좋긴 하지만 과연 진짜 실제 시장의 현황과 필요한 어떤 그 지원의 결이 맞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특정 기관에서 그 관급 기관에서 만약에 정말 많은 전략 검토와 전술을 가지고 하나의 정말 강력한 IP를 만들겠다라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요즘 시대에는 재밌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선생님 해보고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마이크를 잡으신 거 맞는 거죠? 또 울컥하는 얘기죠. 아 오늘 성토 대회로 가는 분위기긴 한데 일단 이거는 대표님 그게 말씀하시기 아니라 전에. 모든 게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기획하시는 분들은 안심을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깎아서 둥근 돌을 만드시는 기획을 만드세요.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아.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발에 안 걸리는 무언가가 나와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가끔 시레벨이랑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도 짜증이 나면 울컥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짬짜면 맛집은 없습니다. 짜장이면 짜장, 짬뽕이면 짬뽕. 각각의 맛집은 유명한 집들이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담고 싶은 욕심과 버린다는 불안함 때문에 자꾸 짬짜면이나 뷔페식을 원하세요. 그 순간 날카로움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기 네. 답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다 잘 요약해 얘기해놓고 주실 저보고 거죠? 얘기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네. 날카롭게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스로 한번. 저의 케이스를 보면 제가 기획자들이 너무 재밌는 기획을 해올 때가 있어요. 저희도 기획자 집단이기 때문에 많은 기획 아이디에이션을 하는데 근데 너무 재밌고 좋은 기획인데 이거 우리 회사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CEO로서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 어떤 한 도시의 의사결정권자라고 하면 사실 이 도시가 가는 전략선상에서 공무원들이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특히 AI 시대가 되면 거의 행사 컨텐츠까지 다 기획해서 올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행정이 해야 된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그 행정에서 투자된 이 예산이 어떻게 하면 간접적으로 우리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행사에 사람 많이 오면 나는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KPI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의 예산이 회사에서도 어떤 예산을 쓰면 우리는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투자를 통해서 이 투자를 언제 회수할 수 있지라고 대표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의사결정권자도 결국은 이게 투자금이고 단순히 이걸 돈을 해서 우려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성공했다가 아니라 결국은 이 투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우리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컨텐츠가 생산이 됐는가, 약간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KPI 설정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선회하는 게 앞으로는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놓칠 것이 하나도 없는 코멘트들을 주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시거나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제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정도로 한 번씩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AI와 관련된 그 코멘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노클릭 신드롬,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검색하면 뭐 스크롤이라도 좀 해보고 클릭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AI한테 다 물어보고 거기서 알려주는 3가지 답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 발표하셨던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AI한테 물어봤는데 검색되지 않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엔 누군가도 검색을 하고 이 대구라는 지역 혹은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왜 거기를 가야 되고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할 때 결국 역으로 AI라는 존재한테 우리가 이 도시가 매력적입니다. 여기를 가보고 싶은데 추천해 줄 수 있으라는 답을 들으려면 반대로 어떠한 콘텐츠들을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아까 뭐 예를 들면 대구만의 특성 혹은 아주 매스가 모이면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지금도 있는지 제가 좀 기억이 없습니다만 뭐 대구 치맥 페스티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역으로 어떤 기술과 공존하는 상황에서의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또 노력을 개개인들이 또 할 수 있을지 그런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AI 시대에 브랜딩과 관련된 대구시로서의 어떤 그 측면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부터 할까요?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 일단 해외파부터 할까요? 배가람 대표부터. 홍 대표님. 아닙니다.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해외파 우리 또 해외파 좋아하니까. 참고로 전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뉴욕에서 오셨으니까. 네네. 네. 근데 저는 압도적인 컨텐츠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냥 슈퍼 컨텐츠 하나가 막 몇 천만 명, 몇억 뷰가 나와서 생기는 어떤 유행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뭐 한두 명밖에 안 보는 컨텐츠더라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얘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AI가 이거를 더 공정한 정보라고 학습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오가닉한 바이럴도 많이 염출을 해야 되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도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뾰족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 압도적인 컨텐츠의 양으로 어떻게 우리가 매년 누적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언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언어를 넘어서는 그 이제 AI의 또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컨텐츠의 발행 수와 그 유형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받쳐지지 않으면 이제 그게 AI가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압도적인 이야기 아까 최현수 대표 말씀하신 그 의도에 기반한 그런 양이었을 것 같고 우리 홍 대표님 한번 말씀 주신다면 뭐 기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바뀌는 거에 대응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뭐 모든 것들이 막 다 바뀌고 막 이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바뀐 거는 도시의 기능 위주로 어떤 공간이 필요해서 있었던 그런 기능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될 수 있었던 이런 기능들은 지금 다 오프라인에서 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차별화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호스피탈리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호스피탈리티를 제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AI 시대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은 AI에 의존해서 정보를 저희가 얻지만 결국 오프라인에서는 그걸 통해서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지능이 되게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기억과 나의 경험의 기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사람들과의 공유하고 공감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공감각적인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입체적인 형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도시 자체에
결국은 이런 쇼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도 사실 뭐가 먼저냐고 보면 자발적인 쇼츠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루어져야 그 지역 자체가 계속 컨텐츠가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중물을 넣어서 여기에 매력적이에요라고 하는 쇼츠들을 요즘 되게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 대비 노출되고 그냥 사그라들게 되겠죠.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했었던 것들이 모멘텀이 돼서 그 다음에 바이럴로 이루어지게 하는 약간 마케팅적 기법이 통하려면 그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컨텐츠가 자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제 우문의 현답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최현수 대표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지막 질문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설계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5분 다 쓰시면 됩니다. 5분 남았어요. 5분 다 쓰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AI 시대에 AI 기업들이 제일 고액 연봉으로 뽑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스토리텔러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한 거리를 설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AI 시대에 검색이 된다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그 시즌이 지났을 때도 계속해서 기억할 만한 어떤 명확한 이야기, 하나의 씬이 있고 그걸 계속해서 떠올리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쌓여서 AI가 그 도시를 정체성으로 인식했을 때 우린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요즘 보면 다들 뭔가 재밌는 거나 신기한 걸 보여주면 사진을 다 찍어요. 근데 재밌는 건 생각외로 인스타에 잘 안 올려요. 왜 그럴까요? 찍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스타에 올려야 사실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워킹을 하는 거잖아요. 자, 저희가 인스타 자신의 SNS에 올린다라는 건 본인의 페임을 거는 행위예요. 그리고 정말 비주얼이 너무나 멋지거나 이쁜 분들은 아무런 내용 없이 올리지만 그게 아닌 저 같은 민간인은 이 사진을 왜 올렸어라는 이야기를 꼭 붙여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진을 저희는 잘 올리지 않아요. 결국 사람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고 전달할 만큼 가치 있거나 매력 있거나 존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 이야기들은 퍼져나갑니다. 결국 이 도시가 자, 예를 들면 대구는 여름 한정으로 항상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데프리카. 그거는 그 시즌이 되면 자동으로 떠올려서 퍼지는 알고리즘의 일부가 된 멘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과연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만한 이야기가 있고 그게 1년 내내 끊임없이 떠오를 수 있는가? 양양의 죽도 같은 경우만 해도 불과 1, 2년 만에 모든 사람들에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퍼져서 그냥 여름이 되면 떠오르는 스팟 중에 하나가 됐어요. 생각외로 변화는 아래에서 잘 쌓으면 임계치를 넘는 순간 정말 넘치듯이 퍼집니다. 근데 문제는 떠들 만한 가치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거리가 없는 도시. 그거는 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시 브랜딩이라는 측면을 사실 진짜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저는 데프리카를 들으면서도 그러네 여름하면 생각나는 대구였고 대구는 데프리카고 이 어떤 인식의 흐름이 그러면 대구에서 파는 뭐 예를 들면 파프리카는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커머스랑도 이어질 수 있고 굉장히 다른 영역으로 파생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좀 도시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2분 정도 남아서 제가 감히 세 분의 얘기들 좀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 검색과 AI와 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에 결국 도시를 움직이는 힘은 사람이 있고 결국 휴먼 메이드 프리미엄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접점, 시간,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교류 이런 것들을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같이 묶여져 있을 때 멋진 공간뿐만 아니라 소프트적으로 정말 마블링에 살아있는 고기에 기름이 쫙 스며드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약간 일본에 있는 소도시들 브랜딩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네, 막 도쿄는 도쿄 나름대로, 교토는 교토 나름대로 이런 유니크함을 되게 부러워하는데 빠르게 누군가가 카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보다는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유니크함을 얼마나 길고 긴 호흡으로 낮은 실패 비용을 용인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히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멋진 도시 브랜딩을 만들고 그것이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좋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분 남았는데 혹시나 없으실 것 같긴 한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국인은 질문에 취약하죠. 네, 아무튼 오늘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너무 공부가 많이 됐고요. 오늘 패널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기획, 도시 브랜딩과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잘 기억하셨다가 또 다른 곳에서 잘 적용하실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